안녕하세요. 인류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인위적 토크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임랑현입니다. 디지스트 뇌과학과 교수 이성배입니다. 요즘 나는 솔로가 되게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연애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을 거기다 이입해서 속에 아니면 자기의 옛날 옛 첫사랑과의 모습 이런 것들을 거기 투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사랑의 스튜디오라고 혹시 아, 아세요? 네네네, 네. 그렇죠. 옛날부터 사실 연애 프로 하나씩은 꼭 계속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가 사실 사람에 관한 이야기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소셜 브레인이라는 가설이 있잖아요. 인간의 뇌가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가 결국 이런 사회적인 정보 처리를 복잡한 정보 처리를 위해서이다라는 가설이 있는 것만큼 사람의 뇌가 가장 사회적인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남녀 관계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재미있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진화가 되어왔고 TV 프로에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재밌어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계속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하나가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음식에 대한 욕구 충족을 못하니까 막 맛있는 음식 사진을 찾아보잖아요. 로맨틱한 관계를 나도 갖고 싶지만 지금 없을 때 이제 TV에서라도 그런 로맨스가 싹트는 모습을 보면 뭔가 욕구가 조금씩 충족이 되니까 더 인기를 얻는 게 아닐까 하거든요. 일단은 상대방이 내가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또 나한테 어느 정도 관심이 있거나 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캐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캐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거짓말로 꾸며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은 꾸며내기가 어렵잖아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가까워지려고 막 하고 있었을 때 연락이 매일매일 왔었어요. 뭐 이런 메신저로. 그런데 이제 부산 사나이다 보니까 너무 무뚝뚝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무뚝뚝한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지? 나를 싫어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일종의 밀당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자주 바라보는가, 자주 연락을 하는가, 아니면 나를 대할 때 팔짱을 끼면서 좀 닫힌 자세를 취하는 것보다는 열린 자세를 취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호감을 캐치하는 단서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전략이신 것 같네요. 연락은 자주 하되 짧게 한다든지. 관상이 사이언스 이런 말이 온라인상에 막 댓글에 많이 달리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상이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는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을 심리 상태나 생각을 반영하고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제 경험적인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증 편향이라는 인지적인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우연히 이전에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이번에 새로운 범죄자가 비슷한 얼굴이다. 그러면 그것만 선택적으로 정보 수집을 해서 역시 이렇게 생긴 애들이 범죄를 저지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범죄자가 아닌 거잖아요. 옛날에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에서도 이 사람이 범죄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방하는 거잖아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그냥 체포를 하잖아요. 이게 실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진짜 범죄를 일으킬 것인지를 100% 장담하고 확신할 수 없듯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상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인 거고 세미나, 그러니까 톡 중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러니까 범죄자들 중에 유독 빈도가 높은 유전자 변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범죄의 중요한 유전자인가? 그럴 수 있는데 위험할 수 있는 게 관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뭔가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로 작동할 수가 과연 있을까?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100% 동일하지만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조현병에 걸렸을 때 다른 한 명이 조현병에 걸릴 가능성이 반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를 유발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전자 갖고 있어도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얘는 요주의 인물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되게 문제가 클 것 같아요. 동물에서는 좀 더 본능이라는 유전적인 컨트롤이 더 중요한 결정 인자가 될 수는 있지만 사람은 아무래도 더 복잡한 인지 능력이나 감정, 여러 가지 판단 이런 게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도 동의합니다. 흔히 또 들리는 말 중에 외모가 닮으면은 잘 산다.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외모에 있어서도 서로 유사한 사람들끼리 좀 더 끌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냥 실험 참가자들에게 어떤 남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비슷하게 생겼는지를 물어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 커플의 사진이에요. 커플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유사성이 더 높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얼굴이 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귀고 결혼하고 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착시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닮은 면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유전적으로 유사한 커플이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근데 유전적으로 유사하면 이제 얼굴도 유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사는 것의 정의를 만약에 자손을 낳고 뭐 살아가는 것으로 친다면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인상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몰핑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몰핑을 해가지고 남성의 얼굴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남성들 얼굴 사이에 섞어 놓은 것 중에 자기 얼굴을 변형시킨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남자가 제일 매력적이다라고 하거든요. 눈, 코, 입 어떤 요소 하나를 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인상이 제일 좀 유사할 때 좀 호감을 많이 갖게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네. 배우자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좋으실 것 같은데 심리학자라고 해서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나진 않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심리학도 학문이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탁탁 읽어내는 거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배우자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저한테 필요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유 없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공격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탁 나서가지고 저한테 거는 시비를 자기가 다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과까지 대신 받아낸 거예요, 자기가. 근데 저는 내가 사과받지 못한 거에서 너무 분이 안 풀려가지고 막 나중에 막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남자와 여자가 비슷한 것도 많지만 좀 차이가 나는 측면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배우자의 감정을 풀어주는 것보다는 배우자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처해 있는 내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싶어서 저렇게 행동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 나한테 시비 걸었던 사람한테 화가 났던 게 남편한테 옮겨갔다가 이제 그렇게 풀리더라고요. 아 그래 그렇게 좀 마음을 학문적으로 분석을 좋은 쪽으로 했던 거죠. 제가 다루는 학문 영역은 주로 이제 뭐 뇌 회로나 뭐 뇌에서 분비되는 그런 뭐 신호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학문 영역을 정확하게 배우자한테 적용하기는 좀 힘들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어떤 그 성격이나 이런 그런 패턴에서 차이점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항상 많이 혼나고 언젠가는 해야죠. 네,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과학자와 심리학자의 밸런스 게임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